네, 아테네토크 오늘은 최성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품을 보니까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흙 혹은 대지의 표면을, 단면을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소정 씨? 네, 이 작품은 그 익명의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흙을 주제로 그리고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최성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캔버스 위에 음분과 먹과 흙이 사용되었고요. 고구려나 고려시대 때 쓰였던 수간 채색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갈색 부분과 회색 부분의 덩어리감을 따로따로 보시면은 감상하는 데 묘미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이 갈색 부분만 봤을 때는 땅에 떨어진 뭐 낙엽 같은 느낌도 들고 나무 같기도 하고요. 이 회색 부분은 바위 같기도 하고 저쪽은 또 왠지 모래사장 같기도 하고 또 특이한 게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는 산의 능선을 표현한 게 아닌가. 어쩜 이렇게 다각도로 다른 느낌이 드는지 매지가이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예. 이 최성필 작가의 매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흙이라는 재료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연과 생명의 그 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교 때는 동양화를 전공했대요. 그러나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요. 그 이국에서의 생활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화면 속에서 모두 다 묻어나는 경계 없는 지점이 하나 속에서 발현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의 작가님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최성필 작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는 이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스케일 또한 달리 보이는 묘한 그림. 추상과 풍경,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 선 이 작품들은 흙으로 다양한 흙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작가 최성필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한국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서양의 조형예술을 공부한 최성필 작가는 서양의 현대적인 감성과 동양의 산수와 전통이 어우러진 작품 속에 동서양의 경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흙의 공간을 담아내고 있다. 2004년 프랑스 유명 살롱전을 통해 두각을 드러낸 그는 이후 각종 초대전과 국제 아트페어, 살롱전에 참여하며 파리 화랑가와 수집가, 경매사로부터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해왔다. 2013년에는 아트파리의 베스트 5위에 드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11개국에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신비의 흙의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 최성필 작가를 지금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최성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필입니다. 네, 작가님 원래는 프랑스에 주로 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한국 방문 중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참 복이 많죠? 감사합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고요. 매년 이제 작업이라든가 일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한국에 와 있는데요. 때마침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한국 작가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작업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성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오베르, 프랑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고흐, 좋아하시죠? 고흐와 태호가 묻혀진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까마귀 나는 밀밭으로 배경이 됐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근데 예술 활동했을 때 프랑스 하면 파리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간 이후에 브루타니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요. 2007년쯤에 이제 파리의 활동들이 많아져서 이제 이주를 생각을 하고 집을 고르던 중에 이제 파리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품의 성향에도 있듯이 도심에서 작업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을 찾다가 우연히 이제 오베르쉬르 오아즈라고 하는 고우가 살다 간 마을이죠.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인데요. 그 마을에 갔다가 이제 그 고우와 떼오가 형제가 나란히 이렇게 담쟁이라고 하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제 누워서 잠든 모습이 참 어떤 그 대가의 풍모에 맞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떤 늘 어려서부터 동경했던 화가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인상과 함께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네. 반고우는요, 그 1890년에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데 동생 테오한테 평생 이제 후원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죽고 6개월 뒤에 동생도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죽어요. 그 나란히 지금 묻혀 있다는 얘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참 쓸쓸한 그 네. 장면이기도 하겠어요. 실제로 보면. 네. 네,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1년 만에 굉장히 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 그 2004년도였죠. 생브리악이라는 살롱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잠깐 그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 생브리악에서 이제 상을 받은 작품은 제 지금 현재 그 보이는 작품들의 어찌 보면은 이제 초창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전의 작품과 틀린 점들이 보이는데 네.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흘리기라는 기법이 시작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흘리기 기법이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 갔을 적에 모든 뭐 유학생들이 그렇듯이 작업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하고서 한 2달 만에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요. 이제 조그마한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이 딸린 그런 이제 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1년여 정도를 이제 어학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그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환기퉁에서 작업을 좀 했어요. 작은 그림을.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요리를 하다가 뭘 튀겼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작품에 묻을까봐 일단은 급하게 그림을 세웠어요. 네. 아. 세우고 이제 이제 쏟아진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 작품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물이 흙을 가르고 지나간 자죽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그때 그 서 있던 작품을 다시 만져서 네. 예, 출품하게 된 그 작품이에요. 오. 다행히 행운이 있어서 네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연 속에서 네. 명품이 탄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데 소재를 또 흙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보니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해외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 어떤 자신의 정체성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서양에서 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아까 홍영화 선생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고 또 프랑스에 건너가서 이제 조형예술학이라고 하는 서구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저 자신이 어떤 동서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경계를 걷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것처럼 프랑스에서 저를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동양의 것과 또 어떤 서구적인 것들이 만나고 있는 관점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개인전을 한 14번, 15번 하셨죠? 네. 그 개인전 하시는 동안에 작품이 전부 솔드아웃 됐어요. 네. 진짜요?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흙으로 또 이렇게 동양화를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특히 프랑스를 가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원래 그쪽에서 좀 반응이 좀 이 내 그림이 이쪽에 반응이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이 있으셨나요? 2002년도 봄에 제가 한국의 한 화廊에서 이제 초대전을 마치고요.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제 파리에 이제 미술의 본고장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주간 여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근데 여행 가서 뭐 유명한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제 미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갤러리가 그리고 작업실들을 좀 탐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프랑스를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2달 만에 프랑스 떠난 것 같아요. 네. 흙을 소재로 하는 작가님 말고 또 다른 작가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많이 평론가께서 있죠. 보셨을 네. 때 어떠세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단지 흙을 썼다 이게 아니라 흙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죠. 이제 흙을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흙은 진짜 미술의 주요 재료였거든요. 벽화도 많이 사용하고 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근데 최상필 작가님의 이 흙은 우리의 흙이면서도 거기의 흙이고, 그 다음에 무형적이지만, 그러니까 형체는 없지만, 나이면서도 내가 존재하는 이곳과는 또 다른 그 네. 무엇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흙이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캔버스나 종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나무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물을 뿌리니까 물은 자연의 근원이죠. 네. 물, 불, 흙, 바람, 뭐 이런 것들, 금속, 다 들어.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하나의 재료에 천착하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 네. 충분히 작가적으로 체화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흙의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한편 또 궁금해지는 거는 왜 하필 그럼 흙이었을까? 좋은 재료인데 왜 하필 흙이었을까? 지금까지 그 아트앤토크에 출연하신 작가분들 솜도 있었고요, 먼지도 있었고요, 뭐 보석도 있고 했는데 흙은 처음이거든요. 왜 흙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 작업은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가장 중심 언어가 이제 흙이에요. 주제, 소재, 그리고 이미지가 모두 흙이라는 단어를 묻히게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홍경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어떤 모티바시옹으로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